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6일 DMQA 오픈 세미나 Control of Diffusion Models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2학기차 재학 중인 윤지현입니다. 제 관심 연구 분야는 생성 모델, 그 중에서도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디퓨전 모델이 무엇인지와 같은 간단한 인트로덕션부터 오늘의 주제인 Control of Diffusion 모델을 위한 선행 연구들,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3가지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공부할 디퓨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가볍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의 디퓨전, 즉 확산이라는 개념은 초기 상태의 분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흩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상 모여있던 분자들이 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 공간에 고르게, 즉 유니폼하게 분포하게 되는 이 현상을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첨부하였는데요. 물이 담긴 컵에 잉크를 떨어뜨린다면 잉크를 떨어뜨린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색소들이 뭉쳐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잉크가 고르게 퍼져나가 결국 그냥 이 파란 물,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냥 일정하게 파랗다라고 할 수 있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가질 것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분자 단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왼쪽의 형태대로 뭉쳐 있을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자가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오른쪽에서와 같이 아무렇게나 퍼져 있는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때 아주 짧은 시간의 분자의 움직임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분자들의 움직임은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자들이 다음 위치는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균일하게 퍼진 잉크를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물에 이미 퍼져버린 잉크를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다시 뭉쳐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이미 퍼진 잉크를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분자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어디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이렇게 알아낸다면 최종 상태의 분자의 움직임을 한 스텝 한 스텝 역으로 이동을 해서 최종의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다시 역으로 추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분자의 움직임, 즉 x1, x2, x3 하나하나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탁해진 물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순간의 밀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테니 각각 스텝의 노이즈를 추정해 나감으로써 앞서 확산과 반대되는 이러한 역의 과정, 리버스 프로세스를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까지는 경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익숙한 분자 확산 모형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목적인 생성 모델에서의 디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분자의 움직임이 노이즈가 되어 물의 잉크라고 하는 노이즈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현상이 디퓨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성 모델에서의 디퓨전 모델은 이와 똑같이 그냥 이미지에 점점 노이즈가 더해져 완전한 노이즈가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상태가 매칭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퍼져 있지 않은 상태의 잉크와 노이즈가 덜 낀 이미지, 그리고 완전히 퍼져버린 물과 완전한 노이즈, 이 각각의 상태가 매칭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의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픽셀 값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가 점점 추가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여 그를 역으로 추정해가는 과정을 알고 싶은 것이죠.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Deep Generative 모델 중 하나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미지에 관련해서는 입력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지는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산 과정의 forward process는 데이터로부터 고정된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가며 데이터를 완전한 노이즈로 만드는 과정이고, 이와 반대로 reverse process는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조금씩 데이터를 복원해가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저의 오늘 세미나는 디퓨저 모델의 프로세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디퓨전 자체는 수식적으로도 복잡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식을 하나하나 이해했을 때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세미나를 따로 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디퓨전 모델의 퀄리티는 사실 이미 훌륭한데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미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은 정말 아무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 보시는 사진은 기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아무 프롬프트도 주지 않고 출력을 확인한 것인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베리언스가 크게 아무렇게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델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때 모델이 그 방향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우리는 컨디션 혹은 가이던스라고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디퓨전 모델에게 컨디션과 가이드를 주기 위한 선행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글, 즉 텍스트로 주는 방법이겠죠. 오늘 이 시간은 Control of Diffusion을 소개하는 세미나 시간이므로 텍스트 이미지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위주로 가볍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오픈AI에서 발표한 텍스트 가이드 디퓨전 모델 글라이드입니다. 글라이드의 핵심은 컨디션으로 클래스 정보를 받아 클래스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 컨디션으로 받아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임에 있습니다. 즉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텍스트를 인풋으로 주면 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텍스트로 표현되기만 하면 새로운 개념의 이미지까지 생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통해 원하는 레이블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캡션, 즉 텍스트가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는 글라이드에 바로 이어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또 다른 텍스트 가이드 디퓨전 모델인데요. 앞서 글라이드는 캡션을 텍스트 임베딩으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모델에 따로 적용을 해서 이 또한 학습을 시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 투 이미지 데이터의 높은 의존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여기서 앞서 나가 텍스트 임베딩으로 프리트레인된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토리얼리즘과 깊은 수준의 언어 이해를 갖춘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사전 훈련된 일반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이 이미지 합성을 위한 텍스트 인코딩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전 모델의 엄청난 발전을 가능하게 한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with Latent Diffusion Models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된 Stable Diffusion입니다. Stable Diffusion의 저자들은 기존의 디퓨전 모델들은 사람 눈에서는 구별할 수 없는 non-perceptual한 부분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며 디퓨전 모델이 픽셀 값을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닌 오토인코더로부터 압축된 latent embedding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겐과 같은 다른 생성형 모델들처럼 perceptual한 부분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스테이블 디퓨전의 코드가 공개가 되며 디퓨전 모델은 현재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뿐 아니라 우측에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포함한 이미지 그리고 representation과 같은 컨디션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디퓨저 모델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 또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투 이미지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렸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다른 모달리티 또한 컨디션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디퓨전 모델의 컨디션은 텍스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도 또 원하는 것을 말을 할 때도 말 혹은 글로 하는 것처럼 텍스트로 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요청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당연히 사람과 달라서 텍스트 프롬프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연하게도 텍스트만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만약 원하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풍선에도 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거나 길고 혹은 추상적인 묘사라면 모델이 원하는 이미지를 올바르게 생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텍스트 내, 앞, 뒤 혹은 여러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주고 혹은 원하는 색감을 주고 또 원하는 객체의 포즈를 포즈 맵으로 주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을 나눠서 주고 텍스트는 그에 맞게 단순화해서 입력하는 것이 사용자의 효용 측면에서 더 심리적으로도 결과론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시는 이 컨디션 조합의 그림은 예시일 뿐이며 정확하게 이러한 형태로 모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스크 스페시픽한 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텍스트 투 이미지의 데이터 스케일만큼 크지가 않아 일반화 성능이 크게 하락된다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이미지나 만들어내는 모델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만들어주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문제는 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라 컴퓨터는 물론 사람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시크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 모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Controllable Diffusion 모델의 종류와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시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제어 가능한, 컨트롤러블한 모델이 필요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able Diffusion 기본 모델에 An Astronaut Dabbing Cartoon Style이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데빙은 이렇게 팔로 얼굴 한쪽을 가리고 다른 팔은 바깥으로 뻗어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인데요. 결과를 보면 그림 자체는 만화 스타일의 우주비행사가 잘 나타났지만 이 데빙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낯선 동작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다른 컨디션을 추가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제가 방금 전에 데빙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덧붙였던 말들처럼 추가되는 설명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추가적인 조건, 컨디션은 깊이감을 알려줄 수도 있는 뎁스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컨트롤러블 디퓨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다다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처음부터 여러 가지 컨디션 옵션을 가진 모델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성된 모델에 어댑터와 같은 추가적인 모듈을 붙여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방법 각각을 적용한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컨트롤넷의 저자들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원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미 이렇게나 좋은 퀄리티를 내는 모델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디퓨전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GPU를 썼을 때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일일 텐데 그 결과를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로 얻은 소중한 가중치나 파라미터들을 그냥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테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컨트롤넷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능이 보장된 스테이블 디퓨전의 논리지나 웨이트 그리고 나아가 학습이 완료된 모델 자체까지 이용할 대로 이용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컨트롤넷은 출발하게 됩니다. 컨트롤넷은 2023년 ICCB의 Adding Condition Control to Text-to-Image Diffusion Models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논문입니다. 저자들이 설명하는 컨트롤넷의 방식은 라지 디퓨전 모델을 제어하여 태스크 스페시픽한 입력 조건을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구조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대변되는 대용량 디퓨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즉 스테이블 디퓨전에 파워풀하게 구축되어 있는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인풋에 따라 빠르게 모델을 빌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컨트롤넷은 대규모 디퓨저 모델로부터 트레이너블 커피와 록드 커피를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록드 커피는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웨이트를 그대로 보존을 하는 역할을 하고 트레이너블 커피는 타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에서 컨디셔널 컨트롤을 학습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저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모델 전체를 프리즈 시키는 이 부분이 럭드 카피가 되는 것이고 럭드 카피에서는 그 어떠한 그레디언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원래의 스테이블 디퓨전만 사용한 모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트레이너블 한, 즉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이후 이 external network의 추가적인 컨디션에 대한 웨이트가 학습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뎁스맵으로 새로운 컨디션을 주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형태의 컨디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메인 모델에 흘려줄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익스터널 네트워크가 학습한 새로운 컨디션에 관한 정보들을 학습이 반쯤 진행이 됐을 때 메인 모델로 인젝트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은 어떠한 형태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거나 변화할 필요 없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여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모델 그 자체를 학습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보조한다의 개념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새로운 파인튜닝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테크니컬 메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넷은 신경망 블록의 입력 조건을 조작하여 전체 신경망의 전반적인 동작을 추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쪽 그림의 왼쪽 A는 기존 뉴럴넷 블록으로 X라는 피처를 받아서 Y라는 아웃풋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컨트롤넷은 기존의 X에서 Y라는 아웃풋을 내뱉을 때 C라는 컨디션을 추가로 받아들여 모델이 새로운 조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유니크한 신경망 블록은 제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고유한 유형의 컨볼루션 레이어, 즉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모두 0으로 초기화된 원바이원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연결되게 됩니다. 제로 컨볼루션에 관련된 함수를 Z라고 하고 이 각각의 스타 Z1, 스타 Z2가 각각의 제로 컨볼루션의 파라미터라고 할 때 이 신경망 구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되며 이때 YC가 컨트롤넷 블록의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학습된 가중치를 유지하며 새로운 조건에 맞게 모델을 천천히 조정하기 위함인데 만약 처음에 노이즈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가중치가 초반 몇 스텝 만에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0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그라디언트가 흐르지 않아서 모델이 학습되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식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수식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 각각을 편미분한 결과인데요. 이 가중치 W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입력 I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항상 1이므로 바이어스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나 입력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입력 i가 출력 z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력 i의 변화가 초기에는 네트워크의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초기에는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수식에서 가중치 W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입력 i가 0이 아닌 경우에만 가중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제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가중치가 초기에는 0이지만 입력 i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는 가중치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제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가중치는 처음에는 0이지만 학습 신호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죠. 이는 바이어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입력 i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0이 아닌 경우에도 가중치는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로 컨볼루션 레이어는 모델이 새로운 조건에 맞추어 가중치를 학습하면서도 특정 입력 특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기 값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조건부 제어하기에 적절한 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디폴트 프롬프트가 a high quality, detailed and professional image이고 왼쪽에 캐니 이미지가 새로운 컨디션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같은 모양대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포즈 조건에서도 높은 퀄리티로 잘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결과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 컨디션을 더한 결과였다면 이번에는 프롬프트 없이 생성한 결과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일로 생성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넷을 요약을 해보자면 컨트롤넷은 원본 모델을 고정하고 각 컨디션에 대한 어댑터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트레이너블 커피를 통해서 데이터셋이 작을 때도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사실 메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코스트 또한 현저하게 감소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몇몇 보이는데요. 각 단일 조건에 대해 하나의 독립적인 어댑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어 조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인 튜닝 비용과 모델의 크기가 비례하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Creative and Controllable Image Synthesis with Composable Conditions, 통칭 컴포저라고 불리는 시각적 요소들을 재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Multi-Conditional Diffusion 모델입니다. 컴포저는 분해와 합성을 통해 합성 가능한, 제어 가능한 생성형 모델을 제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컴포저의 저자들은 Controllable Diffusion 모델의 핵심을 합성성, 즉 Compositionality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Compositionality, 즉 합성성이란 상향식 접근과 같이 기본 요소, 즉 Primitive Elements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이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복잡한 도메인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을 몇몇 개의 심플한 컴포넌트로 브레이크다운 함으로써 복잡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복잡한 형태를 의미하는 이 오브젝트들은 결국 지온이라고 하는 단순한 컴포넌트 5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스크래치부터 하나하나 짜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모든 라이브러리, 오퍼레이터를 유용한 방식으로 recompose 해서 재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합성성의 관점에서 복잡한 도메인을 심플한 컴포넌트로 단순화하게 되면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개수는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한된 수의 기본 요소에서 잠재적으로 무한한 수의 새로운 조합을 생성하는 더 깊은 일반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들이 유한한 개수의 요소를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미지 생성의 핵심은 결국 컨디셔닝뿐만 아니라 합성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문의 시작이 이 문장의 인용으로 시작되는 만큼 저자들이 합성성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큰 무게를 주었는지 언급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컴포저는 분해와 합성의 단계를 통해 이미지 생성을 접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분해, 즉 디컴포지션은 이미지를 다양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representation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8개의 representation을 학습 중에 추출할 수 있도록 분해하게 됩니다. 이후 컴포지션 과정에서는 반대로 representation 집합을 컨디션으로 취급하여 이미지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앞서 T2I 모델을 설명을 하며 말씀드렸던 글라이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컨디셔닝 모듈을 여기에다 덧붙이게 된 것인데요. 이때 이미지가 가지는 representation에 따라서 모델을 컨디셔닝하는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컨디셔닝은 이미지 전체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성될 이미지의 전반적인 테마, 스타일 또는 분위기와 같은 전체적인 속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이미지가 특정 장면이나 큰 틀에서의 스타일을 반영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 임베딩과 색상 팔레트는 8개의 추가적인 토큰으로 변환이 되어 클립 단어 임베딩과 결합됩니다. 이 결합된 임베딩은 글라이드의 크로스 어텐션에서 컨텍스트로 사용이 되어 이미지 생성에 있어 조금 더 세밀한 조건과 컨텍스트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컨디션들은 크로스 어텐션에서 더해지거나 또 선택적으로 마스킹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추론 도중 특정 조건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글로벌 컨디션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Localized Conditioning은 이미지 내 특정 영역이나 구성 요소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포저에서 Localized Conditioning에 속하는 컨디션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컨디션을 통해 모델은 조금 더 세밀한 합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특정 부분의 representation feature를 조절함으로써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의한 객체를 배치하거나 또 특정 영역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localized condition은 노이즈가 추가된 잠재 변수와 동일한 크기의 차원 임베딩으로 변환을 한 후 변환된 임베딩의 합을 컨캣하여 유닛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임베딩이 additive 특징 덕분에 모델을 누락된 조건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localized 컨디션을 도입하기가 쉽고 따라서 특정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모델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더 높은 정밀도와 유연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트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전략을 가져갔는데요. 이는 모델이 다양한 입력 조건을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처리하여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 조합에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모델이 다양한 조건 조합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보이도록 특히 정보량이 많은 특정 조건이 다른 조건들을 지나치게 압도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유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더 정확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미지의 특징을 8개의 representation으로 decomposition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composition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양한 조건을 컨디션으로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쉐입을 따오고 색상 팔레트의 조합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지금 보시는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또 스케치를 따오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팔레트 베이스드 컬러라이제이션, 스타일 트랜스퍼, 이미지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전통적 이미지 생성 태스크 또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컴포저가 생성한 컴포지셔널한 이미지 생성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린 건데요. 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조건은 이미지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포저를 요약을 해보자면 스크래치부터 큰 디퓨저 모델을 아예 새로 학습시킴으로써 여러 컨디션에 맞게 컴포지셔널한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컨디션은 단일 컨디션과 다중 컨디션 모두에서 높은 퀄리티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미지 생성을 분해와 합성 단계로 구분을 해서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문제는 아예 디퓨전이라는 커다란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매우 높은 트레이닝 코스트가 트레이닝 코스트가 든다는 점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nique Control Net All-in-One Control to Text-to-Image Diffusion Models의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2023년 뉴럴립스에 게재가 되었으며 하나의 모델 내에서 다양한 로컬 컨트롤과 글로벌 컨트롤을 조합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Controllable Diffusion 모델입니다. 앞서 컨트롤넷 논문의 설명을 들을 때 컨트롤넷은 라지 디퓨전 모델의 웨이트를 그대로 고정을 하고 새로운 어댑터의 개념으로 파인 튜닝할 수 있는 트레이너블 커피를 만들어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 그 트레이너블 커피만 학습을 진행을 해서 어댑터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니컨트롤넷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컨트롤넷의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즉,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고정을 하고 추가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만을 붙인 것이죠. 하지만 눈에 띄는 다른 앞선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컨디션을 로컬 컨디션과 글로벌 컨디션 딱 두 개로 나누어 모델을 구성했다는 것인데요. 사용한 로컬 혹은 글로벌 컨디션의 개수와 관계없이 딱 두 개의 추가적인 어댑터를 파인 튜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사용된 컨디션의 조합을 통해 컴포저블 컨트롤이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로컬 컨트롤 어댑터는 컨트롤넷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인 모델을 복사해온 커피드 모델에서 컨디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컨트롤넷은 인풋 노이즈의 컨디션을 직접적으로 더해주어 컨디션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주입해 주었던 반면 유니 컨트롤넷은 멀티스케일 컨디션 주입 전략을 사용을 하여 모든 레졸루션에서 각각 컨디션을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로컬 컨디션을 채널 와이즈 컨캣하여 피처 익스트랙터에 태워서 다른 레졸루션에서의 컨디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각각의 레졸루션에 첫 번째 블락에 컨디션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주입하는 전략은 이 Feature Denormalization 이라는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픽셀 수준에서의 정밀한 이미지 합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특화된 전략으로서 이미지의 세부적인 특징 텍스처와 복잡한 피처를 잘 생성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전략입니다. 이후 정보를 주입하는 것은 컨트롤넷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컨트롤 어댑터 부분입니다. 이때 인풋은 텍스트 토큰과 그 임베딩, 그러한 글로벌 컨디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니 컨트롤넷은 클립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이미지 임베딩을 사용하여 따로 스페이셜, 즉 공간적인 것과 관련된 가이던스 없이 글로벌한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컨디션 인코더를 활용해 글로벌 컨트롤 시그널을 컨디션 임베딩에 프로젝션하여 글로벌 컨트롤 시그널과 메인 모델의 텍스트 임베딩이 얼라이먼트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후 이를 글로벌 토큰으로 리쉐입하고 원본 텍스트 토큰과 다시 컨캣을 함으로써 extended prompt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메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과 컨트롤 어댑터 둘 다의 메인 모델과 컨트롤 어댑터 둘 다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프레임워크를 보면 로컬 컨트롤과 글로벌 컨트롤을 각각을 분리하여 파인 튜닝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 컨트롤 어댑터의 아웃풋으로 추출이 된 익스텐디드 프롬프트가 이 메인 모델과 로컬 컨트롤 어댑터 각각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 컨트롤넷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의 컨디션만 주어졌을 때도 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로컬 컨디션을 함께 주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로컬 컨디션 하나와 글로벌 컨디션을 함께 넣으면 이미지는 더더욱 높은 퀄리티를 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유니 컨트롤넷이 정성적인 평가 말고도 정량적인 평가 지표에서도 높은 성능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FID 스코어를 포함한 각각의 조건에 맞는 evaluation 매트릭을 통해서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숫자로 증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파트인데요. 오늘 우리는 Controllable Diffusion 모델을 주제로 세 가지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모델 모두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trollable Diffusion 모델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미지 내에 매우 세밀한 영역의 컨트롤을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을 추가로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텍스트 임베딩과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의 컨디션은 어떻게 조절할지와 같은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언급이 된 논문들은 지금 보시는 장표에 다 첨부를 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읽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